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유리한 감정을 받더라도 유서를 남겼고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031-897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5월 15일 11시 30분경 자택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원고는 교량, 터널, 댐 등의 구조물에 관한 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업체로서 3개의 기술본부와 1개의 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기술본부 중 진단 1본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회사에서 할당하는 업무를 그대로 다 받아서 다른 팀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격이 꼼꼼한 데다가 팀원들에게 업무를 잘 맡기지 못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성향이어서 평소에도 잦은 야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원고의 진단 1본부 소속 직원들 중 5명이 2016년 1월경에, 2명이 2016년 2월경에, 3명이 2016년 5월경에 각 퇴사하고 신규 팀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N한의원에서 안면마비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오병원에서 안면신경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오병원에서 위 진료를 받던 마지막 날인 2016년 1월 14일 MRI 검사 결과 뇌 위축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2월 11일 피신경정신과에서 피부 이상 감각증으로 내원하여 우울증 정밀 진단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향정신성 약물 4주치 처방만 받았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6월 16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 9화 84358호 사건으로 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Q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R은 망인이 받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피해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정신장애에 시달릴 때에는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저하된 수행 능력이 다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정신장애 발병 이후에 일상적 업무 및 가중된 업무에 의해 병적 상태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이라는 내용으로 감정 결과를 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8년 9월 13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는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그러나 한편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 행위 전과 당일의 행적,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 상태,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었다거나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MRI 검사 결과 뇌 위축 진단을 받았고, 2016년 2월 중순경에는 신경정신과에서 표부 이상 감각증으로 내원하였다가 우울증 정물 진단을 권유받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기도 하였는데, 위 진단 이후 병원에서 구체적인 신경정신 계통의 질환을 진단받거나 통원 입원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망인은 1995년 12월 6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사단법인 S에서 2009년 3월 23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주식회사 T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토목 구조물, 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은 일요일로 직전 근무일까지 원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약 1개월 전인 2016년 4월 11일부터 2016년 4월 16일까지 연속하여 철야 작업을 하거나 2016년 5월 4일, 2016년 5월 5일, 2016년 5월 9일, 2016년 5월 12일에도 철야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도리로 추정되는 끈으로 목을 맬 수 있게 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망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을 목적으로 한 행동들을 차례대로 해 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극도의 흥분 상태, 망상,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망인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외래의 요인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5개월의 기간 동안 진단 1본부 소속 직원만 10명이 퇴사하였는데,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팀장을 맡고 있던 진단 1본부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퇴사하였기에 많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더욱이 원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망인의 성격이 더해져 망인은 직원들의 퇴사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자책을 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상황을 비관하여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자살 무렵 자필로 작성한 유서에는 자살 암시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 직전에 배우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감정이 R은 정신장애 발병 이후에 일상적 업무 및 가중된 업무에 의해 병적 상태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망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W 신경정신과 자문의는 망인의 주변 정황, 유가족 진술, 진료기록 등으로 미루어 망인의 정신과적 상태는 심한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판단되며 진료기록상 망상이나 환각 등의 조현병 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고 직원들의 퇴사에 대한 자책감과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피해의식은 망인의 성격적 성향 때문으로 판단되며 사고 직전까지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에 충실히 임하였고 가족들이 사고 이전 인지기능 이상과 관련된 증상을 인지한 바 없어 망인에게 심신상실을 유발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우선 이 사건 사고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산재 법령의 고의에 의한 사망 중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사유와 거의 일치하는 점,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청, 환각, 망상 등의 정신병적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자택에서 목을 맨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점, 위 판시 내용으로 보아 심각한 정신질환 외에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는 없으며 기타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없는 점, 일요일인 사망 당일까지도 출근한 점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삶의 의지가 강하였다는 방증인 점,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우울증 등과 같은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 점, 비록 망인은 자살 직전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에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유서를 작성하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목을 매는 작업을 하는 등 자살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자살의 의미와 그 영속적인 영향을 숙고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한편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한 지 오래되었고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의식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우울장애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유사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